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측정을 할 때 이제 기기간 연결할 때 케이블 종류 얘기 나와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쓰는 케이블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강의를 보고 싶다를 반영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평행이 있고 불평행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행을 쓰시라. 노이즈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 같은 거, 평행은 있잖아요. 그라운드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핫하고 콜드 세 개로 돼 있어요. 똑같은 시그널인데 하나는 뒤집어 놓은 거지. 왜 뒤집었냐? 아직 노이즈 없어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XLR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핫, 콜드,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불평행 같은 경우에는 신호 하나, 그라운드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신호가 나가는 거고, 이 잡아들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 나가는 거예요. RCA 케이블인데.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RCA 케이블. 아까 RCA 케이블 그 문제만 RCA 케이블인데 여기 있잖아요. TV 딱 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기하고 기기들끼리 있잖아요. 만약에 그라운드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전이차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딱 되면 그게 이 신호가 가는 그 라인으로 큰 전류가 확 흘리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칩이 확 타버릴 수가 있어요. USB 칩이든 뭐든 칩이 됐죠.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되게 많이 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기기들끼리 이제 확 전류를 안 오게끔 전이차를 없게끔 하려고 접지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을 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일로 흐를 거니까 일로 안 흐르게끔. 아니면 지금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가 더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얘가 먼저 다이잖아요. 그럼 그라운드가 먼저 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문제 없죠. 샷이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케이블로 쓰든지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게 특히 USB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칩 있잖아요. USB가 뭐 HDMI 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 탁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뭐 핫, 콜드, 그라운드가 아니고 이거 레프트, 라이트, 그라운드인 거야. 이거는 그 불평이라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에서 안 하네. 그래서 이제 험하고 노이즈가 들어오는데 측정할 때 최대 적이야 이게. 이거 잴 때 내가 지금 재는 게 기계를 재는 건지 아니면 노이즈를 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이즈가 들어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자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겠죠. 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쉴딩이 제일 중요해요. 쉴딩 잘 써야 돼. 쉴딩 케이블을 써야 돼. 두 번째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자기장이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전기하고 자기장 똑같은 거거든. 전기가 오는 거 자기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두 개가 어떤 결합되어 있는 건데 한 가지 보면 전원선이죠. 전원선하고 이게 내가 지금 측정하는 케이블선은 두 개가 예쁘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일에 묶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보예요. 바보. 90도로 크로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최대한 떨어뜨리든지 혹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90도로 크로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들하고 전원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유도적 기장은 루프 면적이 필요해요. 예쁘게 선 정리한다고 있잖아요. 선 정리 쫙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케이블터를 예쁘게 이렇게 따가지고 1번선, 2번선, 3번선 쫙 이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는 내가 정리 처리에 정말 잘한다. 그런데 자기적으로는 엉망인 거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잘 꼬아놓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 루프 면적이 줄어들어가지. 그래서 트위스트 페어 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 필러라고 스탑 코드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내선을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방사하는 에너지는 적을지 몰라도 이게 많은 문제는 컴플리턴스 값이 커져요. 두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RC 시정수가 더러워. 대신에 이제 외부로 방사하는 이런 에너지 양은 좀 적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때는 무조건 트위스트 페어를 써라. 그래서 C값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케이블들 다 트위스트 페어를 쓰는 거예요. 꼬아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꼬아서.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고 하면 접촉 불량. 요거 이제 젠더들 많이 쓰는 거 이거 반드시 이거 쓰면 안 돼. 젠더는 막 3단, 4단 젠더로 해가지고 막 무슨 젠더 뭐 경련대처럼 있잖아.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젠더에서는 결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없어. 젠더 안 쓰는 게 제일 좋아. 젠더는 그냥 납점을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직결로.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루프도 좀 있으면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생기는 게 있잖아요. 전원 노이즈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RF 간섭이 있는데 뭐 이게 전원이라든지 뭐 이게 등 조절하는 게 조감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라운드 비하게 있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라운드 루프라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떤 기계하고 기계 연결될 때 하는 거야. 혼자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기계를 연결 안 하고 쓰나? 뭐든 연결해야 될 거잖아요. 뭐 앰프 있으면 스피커를 연결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앞에 CDP를 연결해야 될 거고,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연결해야 될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다 전기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 전기가 전이차가 다 다른 거예요. 전이차가 뭐예요? 우리가 뭐 110V 이야기할 때는 지구 있잖아요, 땅을 0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물로 치면 수위차가 110m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한 220m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고. 둘 다 변화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다 흘러버리겠죠. 수위차가 생기니까. 전위차가 생기면 한쪽으로 저쪽으로 확 흐르게 돼 있다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 간에 전위차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같게 해주는 게 만약 그라운드 처리라는 거지. 이게 뭐 특히 야외다 그러면 뭐 마찰에서도 막 생기고 정전기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그라운드가 이쪽하고 있잖아. 여기도 이쪽하고 신호선 접지선이 지나가는 때 접지선 사이에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선이 들어가는 거라. 이쪽 그라운드. 우리가 지금 멀티탭스입니다. 위에 그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라운드가 여기 연결되면 3구 쪽에다 보면 그라운드 연결되죠. 이거는 또 지구하고 이렇게 밑에 접지 공사가 잘 돼 있다고 하면 그게 되는데 잘 돼 있으면 이게 다 0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접지 라인, 그라운드 라인 다 0으로 딱 된다. 이게 보장이 될 거잖아요. 그쵸? 연결이 다 되니까. 개뿔이나 집에서 멀티탭 해가지고 구멍 꼽아 다 재봐요. 다 틀려. 이렇게 되면. 그 멀티미터 가지고 이렇게 재보세요. 다 다르게 나온다고. 이 구멍 저 구멍 다 달라요. 또 그리고 접지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있잖아요. 내가 쓰고 있는 전압이 크게 쓴다고 그러면 이게 뭐지 요 녀석이 있잖아요. 거의 0에 가까운 저항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라운드선은 0이 있어야 될 거잖아. 여기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저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 둘 사이에 전위차가 달라지겠죠. 그쵸? 전압 분배로 해서 달라진다고. 이 0이 0이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굵은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전위를 갖다가 전류가 확 흐를 수 있는 저항이 낮은 굉장히 굵은 그라운드선을 써야 된다고. 이따가는 써야 될지도 몰라요. 큰 출력을 야외 공연할 때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여기 그라운드선이 있는데요. 굉장히 굵은 선으로 써요. 기계들끼리 연결할 때. 그냥 뭐 메카다 구리선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있잖아요. 구리선은 저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생기는 게 이쪽하고. 그럼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그렇게 생기는 그 전이, 그러니까 전류는 전류는 왜 생기냐? 전이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이차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전이차가 안 생기게끔 차이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관을 뚫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흐를 수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그라운드가 안 생기겠죠. 두 번 차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물리적으로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전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흐르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 안 흐르게끔. 이쪽을 안 흐르게끔 하면 될 거잖아요. 신호만 가고 서로 또 접지 라인을 있잖아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라운드 라인은. 그러면 못 흐를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신호만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끊는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노트북 사용하고 노트북 뒤에도 꽂으라고 얘도 꽂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요 사이에서 이렇게 그라운드 루프라는 것들은 흐르는 거잖아요. 빙빙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끊어버리면 루프가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트북하고 이런 것들 사이에 또 전이차가 생겼어. 그러면 안 생기게 하려면 노트북에 있잖아요. 전원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데이터에 접지선이 있잖아요. 그런 선을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돌아가게끔 하든지 아예 안 생기게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경우에 그때 따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실제로 이제 필드에 가고. 그래서 끊어도 보고 붙여도 보고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안 생기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전원 60Hz잖아요. 그렇죠? 전원 노이즈 있잖아요. 60,
120, 180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라운드 처리, 그냥 근본적으로 해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다 해결 안 되면 끊어도 보고 붙여도 보고 다 해봐야 돼. 근데 제가 해본 바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또 안 돼요. 오늘 없었는데 됐다. 또 전자기기라는 게, 계측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기라는 게 한참 터지면 또 없어져요. 측정하다 보면.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전기라는 게, 전원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라운드 접지는 그라운드를 무조건 해주는 게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안 생기게끔. 그래서 계측기기는 반드시 그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접지를 시킬 때 있잖아요. 물론 한 군데다 하는 게 너무 한 군데다. 아시겠죠? 한 군데다 그래 물리놓고 그래야 요 사이에 이 가정은 요 선들은 저항이 없다. 있으면 안 된다는 가정을 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접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가다가 이게 1옴짜리 더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게 또 되게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한 군데다 있는 거잖아. 한 지점을. 측정을 할 때도 멀티 하나에다가 있잖아요. 다 연결 다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스타 그라운드라고 그래요. 스타 그라운드. 아니면 너무 많다 그러면 스타에 스타로 나가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스타하고 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라운드가 생길 때 요 있잖아요. 이 접지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렇게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그라운드 스트랩을 있잖아요. 저기 보이죠? 저걸 강력시키면 나중에 나가 RC가 확 연결할 때 있잖아요. 그걸로 안 흐르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굵은 그리고 순도가 좋은 샤시 접지를 통해서 전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텔레스코핑 그라운드라는 게 이거는 이제 아예 끊어버리는 거, 노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접지 연결되는데 접지 연결이 안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강제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게 그 그라운드 선을 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안 돌게끔, 루프가 안 생기게끔 잘라주는 방법.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트랜스를 쓰는 거예요, 트랜스. 그렇죠. 트랜스는 DC는 안 흐르잖아요. 한쪽으로 흐르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트랜스를 쓰면 없어집니다. 음질은 좀 더러워지지만 트랜스를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측 장비 있잖아요. 여기 AP 장비도 트랜스 방식이 있어요. 바나나 잭으로 꼽는 건 다 트랜스 방식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라운드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접지 안 해도 돼요. 전해창에서 상관이 없다고. 왜? 트랜스는 정기적으로 끈겨 있는 거잖아. 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호 평행하고 불평행에 대해서는 아실 거니까 이제 신호는 이제 아까 동영상 안 본 사람 같아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시그널인데 하나는 이제 위로 보내 하나는 아래로 보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노이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는 똑같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뒤집어져 버리면 대해져 버리면 이제 노이즈 부분 없어져 버리겠죠. 원래 시그널은 두 배로 커지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 이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참 누가 하나를 보내면 노이즈가 들어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은 걸 보내줄 때는 뒤집어서 보내줘가지고 뽕을 가지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노이즈가 빠지네. 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참 대단한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시오다. 얼마만큼 잘 빼내주느냐, 이 노이즈. 그러니까 시그널에 비해서 이 노이즈를 얼마만큼 빼내주는 비율이 커먼 모드 CMRR이라고 해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시오. 그때 이게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 요하고 있잖아요. 하자고 홀드선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소스 똑같은 시그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뒤집었을 때 빠질 거잖아. 이게 완벽하게 이거하고 완벽하게 크기하고 위상이 똑같고 크기하고 위상이 똑같지만 뒤집어진 거 한다고 하면 진짜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빵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안 그래. 왜 안 그러냐고 하면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냐고 하면 있잖아요. 소스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내줄 때 있잖아요. 1번 채널, 2번 채널 여기 이제 프림이 없는데 여기다가 소스 임피던스를 달아준다고. 그게 100%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70옴, 70옴으로 같아야 되고 110옴, 110옴으로 같아야 되는 거고 16옴, 16옴으로 같아야 되는 거야. 600옴, 600옴으로 같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100% 똑같겠냐고. 그러면 저항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레벨이 다르겠죠. 그러면 빼줬는데 미세하게 0.001dB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CMR을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안 가면 요인이 된다. 그래서 CMR 레이션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인위적으로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1번 채널, 2번 채널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드하고 콜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라운드 대비 하드하고 콜드가 요만큼 얘가 제거시켜 줄 수 있지? 몇 대 11 정도나 이렇게 만약에 확 뒤집어 줘가지고 마이너스 뭐한대가 아니고 나는 마이너스 80이라도 마이너스 100이라도 이거 줄여주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일부러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똑같게 하는 걸 한번 떼주고 한쪽에다가 저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 레시오가 확 떨어질 거잖아요. 제일 적게 되겠죠. 그 사이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어 모드 리렉션 레시오를 재게 돼요. 그게 그 스탠다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험할 재주면 있잖아요. 자동으로 재주면 있잖아요. 지가 예를 들면 600옴, 600옴인데 600옴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0옴, 600옴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불평형이 돼버릴 거잖아요. 신호는 두 개긴 하지만. 그렇게 쟁거하고 600옴, 600옴 할 때 쟁거하고 있잖아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CMR 좋다 그러면 얘 혹시 소스 임피던스가 좀 다르더라도 있잖아요. 얘가 빼줄 수 있는 얘가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케이블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도 어쩔 수 없어. CMR이 그런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알아야 돼요. CMR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제거 비율. 그래서 이거 보면 있잖아요. 제거 보면 1번 핫 제거, 콜드 제거막이래요. 보면 이거 딸깍딸깍 하면서 있잖아요. 저항을 이쪽으로 붙었다가 뗐다. 한쪽이 붙었다가 나중에 이쪽이 붙었다 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불평을 만들다 평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비율을 보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테스트를 해요. 근데 우리가 케이블을 많이 쓰잖아요. 길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케이블이 똑같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 그때 좀 차이가 났을 때 얘가 얘는 좀 차이 나더라도 좀 그래도 쓸만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불평형인 거예요. 불평형은 그냥 무책임하게 이거는 그라운드 스키가 시간 하나밖에 안 보내. 근데 소스 비상 달려있겠죠, 그렇죠? 소스 비상 600옴일 수도 있고 10m일 수도 있고 디지털이다 보면 75옴 아니면 115옴짜리 달려있는 거.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 단자 바깥에는 저항을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내줄 때 절에 있잖아요.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이게 115옴짜리입니다. 제 보면 115옴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보면 그거는 좀 한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구나. 내주는 단에서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단에서 115옴, 75옴에 쓰는 거라고. 그걸 왜 그걸 넣어줍니까라는 거지. 75옴 쓸데없이. 그쵸? 네, 장거리 전송할 때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면 훨씬 더 전송이 뛰어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 정도 저항을 걸어가지고 보내줄 때 있잖아요. 그걸 우리 또 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천장에 있잖아요. 스피커들이 많이 달려 보면 찔린 스피커 있잖아요. 멀리서 와야 되잖아. 그쵸? 그때는 얼마나 보낼까요? 그냥 우리처럼 앰프에다가 바로 8옴, 4옴 출력 가지고 바로 연결할까요? 참말의 말씀. 그렇게 보내니까 100V, 200V 승합시켜가지고 보내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터 다 튼다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여기는 100W 내줄 때 저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10W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100m 정도 가버리고 나면. 왜냐? 내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4옴인데 있잖아요. 케이블이 40옴, 50옴 될 수 있잖아요. 100m까지 갔다 오고 나면. 그러면 케이블이 지가 에너지 다 소모하고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전압 분배로 나눠 먹어야 될 게 지가 없잖아요. 내가 받는 게. 그래서 그 열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를 가지고 저항을 확 높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시 저항을 다시 낮춰가지고 받는. 그럼 어쨌든 트랜스라는 저항을 써가지고 확 보는 거예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멀리 전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임피던스를 높여서 보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소스입니다. 두 군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 만약에 두 개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내가 전원 노이즈, 전원 노이즈 문제가 있는데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보는 방법. 이거는 이제 표준에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게 브루트 폴스 방식인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있잖아요. 그라운드 선을 연결하고 떼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샷시 접지해가지고 붉은 선에서 좀 아까 요거 요런 걸 해가지고 넣었을 때 하고 뗐을 때 해가지고 20에서 20kg까지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0.4dB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문제가 있다고 알수 있어요. 듣들어 보면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런 거 기운이 없으면 야 들리냐? 뭐 그러면 저는 잘 안 들린대요. 난 잘 들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20에서 20kg까지 해가지고 0.4dB 차이가 나면 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요것만 연이라고 빼고 있잖아요. 이것만 레벨 차이가. 국제표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전원하는 여기서 이제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고 하면 400Hz 필터를 걸어보는 거예요. 왜 400Hz냐고 하면 전원 행변이면 60Hz, 120, 180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기본은 미처 3차이니까 400Hz 필터를 걸고 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0.4dB 이상 좀 차이가 나면 이거는 또 전원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표준이 나와 있는 게 험하고 히스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험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의성을 거예요. 하고 나오는 거 사용자들이 그걸 험이라고 들리나 봐요. 우리는 뭐로 들립니까? 잉하고 잉이라고 들리나? 잉하고 양놈들은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게 험 노이즈가 이제 전원 노이즈를 이야기하는 거고 히스 노이즈는 시시각 빨리는 화이트 노이즈 있잖아요. 그 비율인데 둘 다 나쁜 거잖아요. 뭐가 더 나쁘지? 될 때는 이 두 개 이제 400Hz 필터를 걸어가지고 0.4dB 이상 차이가 생기면 험이 더 심하다고 하고 그보다 작으면 히스가 더 심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험하고 히스 비율이라고 해요. 어쨌든 둘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에펙트 스펙트럼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60Hz가 굉장히 저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에펙트를 갖다가 렌스를 많이 줘야 됩니다. 내가 48kg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 48K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럴지 나이를 볼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해상도를 높여서 봐야지 잘 보인다. 에펙트는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60Hz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120Hz 듣는 놈도 있고 어떤 것들은 180Hz 듣는 놈도 있어요. 그게 원이 다 달라. 옛날에도 강의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이게 짝수와 배곡은 있잖아요. 비대칭적인 왜곡이에요. 비대칭 왜곡, 짝수와 왜곡은. 그 다음에 홀수와 왜곡은 대칭적인 왜곡이에요. 위아래가 우리가 이렇게 사인파잖아요. 그렇죠? 위하고 아래가 있잖아요. 같이 찌부러지고 같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컴프레스가 되거나 익스펜드가 되면 다 135로 나와요. 그런데 한쪽은 찌부러지고 한쪽은 늘어나고 비대칭적인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이사이고 짝수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사각파는 왜 홀수차로 가죠? 135 다 된다고 그랬죠. 왜? 면에 같잖아. 사각파는 면에 같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로 들이서면 안 된다고. 그럼 면에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각파는 전부 다 홀수의 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맞아. 그 짝수 묘비버가 나오잖아요. 짝수 나오면 이게 뭐냐고 하면 비대칭적인 뭔가 파형이 있잖아요. 전원이 있잖아요. 비대칭적인 뭐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공급기 필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파워 트랜스포머 같은 비선형 자기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이렇게 위에가 있잖아요. 예쁘게 상황이 나오는 찌부러진 거 있잖아요. 약간 사각파에 가깝게 이렇게 찌부러진 형태로 들어오면 3,500W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막 2kg 이상까지 막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방식의 전원 공급기를 씁니다. 요거 이제 완전히 스위칭 방식 뭡니까? 스위칭하는 스위칭 그렇죠? 스위칭 뭐야? 펄스죠? 탁탁탁탁 해라는 거잖아. 펄스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주파수가 다 있는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0에서부터 무한대에서 주파수까지 쫙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세상은 다 이렇게 스위칭 세상이에요. 왜? 전원 소모량이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전원 공급기도 스위칭 방식이 있어요. 그게 SMPS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지금 뭐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SMPS잖아요. 트랜스 방송이 옛날에 이만했잖아요. 무겁고. 생각나도 옛날에 무거운 거 해가지고 툭 하면 쑥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틀고 떨어지는 거. 이건 트랜스 방식이었다고. 지금 그거 안 써. 왜 비싸니까. 다 스위칭 방식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스위칭 난다. 착착착착 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AC를 220V든 뭐 5V든 10V든 이렇게 다 DC를 바꿔주죠. 그게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것만 그렇나요? 앰프 부분은 뭘까요? 다 디지털 앰프죠. 디지털 앰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위칭 앰프예요. 스위칭 앰프. 다 스위칭이야. 착착착착 하면서 온오프 되는 거 하면서 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전력 소모량을 거의 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엄청 작게 만들 수 있고 대신 쓰레기 같은 일들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전부 다 고주파수 나잖아요. 고주파수. 그러니까 고주파수 사람이 못 듣잖아요. 사람 귀는 멍청하잖아요. 20km 이상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 다 위로 몰아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더러운 세상. 지웅청 같은 소리가 있는데
걔가 빡치다 삐진다 상관없어. 나는 안 뜯었는데. 그게 디지털 램프예요. 그게 스위칭 방식이라고. 다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지털 램프 측정을 할 때 그걸 없애주지 않으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런 걸 나는 초음파를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 절대 디지털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SMP 쓰면 안 돼. 모든 걸 트랜스 방식으로 전원 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기를 다 바꿔줘야 돼. 사람이 그걸 못 들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연결 회로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커넥터 유형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엑셀알 있잖아요. 우리 캐논이라고도 그래요, 그렇죠? 엑셀알. 그러니까 실드선이 있고 이제 신호가 2번, 3번으로 가는데 하나는 핫, 하나는 콜드,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 하나는 뒤집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110옴을 써요. 아까 소스 인디에서 110옴을 했다. 평행일 때는 110옴이야. 불평행일 때는 언밸런스 헤드 같은 경우는 75옴을 쓴다. 이게 표준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평행이라는 말은 1번 케이블에는 115mm이 갔다가 케이블이 갔다가 또 반대쪽에서도 115mm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케이블도 115mm 갔다가 또 케이블로 갔다가 반대쪽에서 115mm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토탈력은 뭐 얼마일까요? 220인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220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볼 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뭐 밸런스가 디지털에서 밸런스가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 가까이 있을 때는 좋아. 가까운 곳에 있대요. 근데 야외 공연하시는 분 있죠? 디지털 케이블은 특히 100m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100m를 넘어서는 있잖아요. 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나오는 거. 아까 IC 신용소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에러가 진짜 많이 생기고 아예 신호 자체가 일단 끊겨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언밸런스드로 바꿔줘야 돼요. 언밸런스드는 거의 그 2배 가까이 쓸 수 있고요. 웨이미터스가 작기 때문에. 대신 외부의 노이즈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렇죠? 실링 잘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할 때는 언밸런스드로 하면 그 2배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 평이면 이거 좋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내가 지금 장거리로 할 때 평행을 할 건지 불평을 할 건지 110억짜리 쓸 건지 소위 말해서 BNC를 할 건지 엑셀을 할 건지랑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케이블, 이 케이블 이게 이제 110억짜리 밸런스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이 3개죠. 그렇죠? 그라운드, 핫, 콜렉터. 그리고 이게 비드가 앞에 있어야 돼요. 비드가 그렇죠? 근데 RF 노이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웬만하면 1m 넘어가면 안 좋아요. 측정할 때. 그리고 안에는 트위스트 페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가 잘 안 굽혀져요. 꼬여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BNC 같은 거 있죠? BNC? 이거 빼지 뭐. BNC도 BNC 그렇죠? 우리 안테나다 옛날에. 이게 이제 75mm잖아요. 이거는 이 가해가 이제 그라운드선이고 안에 이제 안에 펌핑이 있죠. 변호선이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75mm 펜스를 어때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이 크게 돼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AS3에서 나오는 75mm 인터페이스 BNC 연결일 때 불평일 때는 1V 피크투피크로 신호 레벨을 이렇게 우리끼리 보내자고 정해놓은 거예요. 다 있잖아요. 피크투피크로 있잖아요. 1V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펄스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펄스로. 굉장히 고속 펄스가 진행하기 때문에 저항하고 커피천스가 있으면 안 된다. 좋은 표기가 쓰죠. 그리고 이제 RC의 포노 있잖아요. 포노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평형이고 75 디지털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75 인터페이스도 있고 레벨이 0.5 피크예요. 좀 작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이즈 들어오면 굉장히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평형 같은 RC의 케이블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라운드 노이즈에 매우 민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민소형애들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이게 쓰는 이유가 이게 작잖아, 군형이. 군형이 작잖아. 그러니까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TV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많이 쓰는 거죠.
점점 이제 아니 이제 없어지죠.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칭 트랜스폼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할 때는 이런 것들 팔아요. 여기는 115이고 여기는 75음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까다리라든지 이렇게 유출이 나오는 게 있어요. 써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인데요, 광. 라이트 있잖아, 라이트. 광 이거 왔다 하거든. 왜 광이 왔다냐? 광은 정기적인 연결이 아니죠. 광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완전 왔다지. 근데 이거 다 없어졌어. 왜?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 다 없어졌어요. 지금 HDMI 나오면서부터 이거 거의 이거 회사들 거의 다 없어졌대요. 이거 그 도시바에서 만약에 토스링크 있잖아요. 이거 지금 거의 자기네들끼리 기준 정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75음짜리도 있고 이거 다 있어요. 근데 광은 또 단점이 뭐냐고 하면 긴 거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6m 이내에 쓰라고. 이게 단자가 굉장히 잘 나. 이렇게 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리얼 I/O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디스톱 단자나 이렇게 사각핀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런 건 이제 모드 개발하시면 많이 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건 엄청 짧게 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트위스트 펴서 써야 돼요. 요걸 가져가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고추구도 곧바르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쓰면 있잖아요. 이렇지.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짧은 트위스트 펴를 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재는 게 뭘 재고 있지 막 이렇게 이 오시스코프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 이거 해보신 분 알 거예요. 특히 이제 그거 PDM 있잖아요, PDM. 그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마이크로폰에 나오는 거 다 PDM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범위 넘어서 말 안 하는데 PCM하고 달라요. 엄청 고속이야, 우선. 샘플링 레이트가 무슨 128K 지금 나오는 거예요. 펄스가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아까 했다 그랬어요? 아날로그 필터를 천천히 만들어야 되죠. 천천히. 오버샘플링 하니까 아날로그 필터 거접하게 만들어야 돼. 초고속으로 가는 거니까. 이 1비트 쓰는 거, 1비트. 어디 16비트도 아니고 비트 하나밖에 안 쓴다니까. 그러면 아까 퀀터제이션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노이즈 쉐이핑 가지고 저기 이제 개나 고양이 박쥐 던져 일단 밀어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고속으로 하면 비트가 줄어들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그널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데 있잖아요. 그냥 뒤엄점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바뀌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비트 수가 필요할 거잖아요. 변화율이 크니까 내가 열려 빨리 하는 열려 빨리 쪼이는 거야. 그럼 내하고 내 바로 다음에 뭐가 될까요? 같거나 한 개 커지거나 한 개 줄어드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같거나 한 단계 업, 한 단계 아래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빨리 샘플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비트 샘플링인 거예요. 시그마 델타 벤저 같은 경우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옛날에는 왜 연락이 빨리 안 했습니까? 옛날에 그게 비쌌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짧은 펄스를 고주 펄스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저 펄스 간격이 있잖아요. 128K분의 1초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요게 케이블이 길어지면 있잖아요.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굉장히 짧게밖에 안 돼. 그래서 PDM 라인은 특히 짧아요. 맨 베타도 못 가,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인 드라이버에 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양실을 측정해야 될 거잖아요. 모양실에서 내가 AP 장비 아니면 다른 장비까지 올리면 한 5m 될 거잖아. 실제 이렇게 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라인 드라이버에서 되는 거야. 바로 화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이크 특성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케이블 특성을 될 수 있고 주인 RF 특성을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